그 6년 다닌 거잖아요. 네. 중간에 뭐 다른 학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1학년 박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황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이은창입니다. 처음 올라와서 문법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웠던 게 제 고등학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학원도 사실 많이 다녀봤었는데 다른 학원은 영어 공부에만 그쳤다면은 DYB는 생기부에 이제 들어갈 만한 활동이나 독서나 아니면은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거에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DIB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인데 예전에는 그냥 한 영역에만 편중돼서 예를 들어서 리딩에만 편중돼서 영어 공부를 하였는데 DIB에 들어오면서 리딩, 리스닝, 이제 라이팅, 스피킹의 네 영역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영어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6년 다닌 거잖아요. 중간에 다른 학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사실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 영역을 조금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Circular System에서는 어휘나 문법을 먼저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듣기, 말하기와 같은 실질적인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수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 비교과 활동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영어를 단순히 수능 과목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어로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영어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점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는 영어 영문학과이다 보니 영문학을 읽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글을 읽어나갈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영어는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글을 어떻게 읽냐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관점을 체득하는 데 이제 DIB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어떤 것을 묻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넓은 관점을 갖는 데 DIB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전에 그 겨울방학 동안 모든 문법을 배웠고 그리고 그때 암기한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수능 영어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을 물으면 되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당황스럽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들 같은 걸 싹 풀어보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집 말고 이제 다른 문제집들의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시켜가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단순 암기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꾸준함을 읽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를 겸손하게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냥 수동적으로 그 글들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 지문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점들이 내신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 방법이라는 게 딱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 제일 나에 맞는 나의 공부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학원 다닐 때 칭찬받는 낙으로 살아갔었는데요. 그런 숙제 자체가 사실 적은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 싫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기보다 어떻게라도 재미를 찾고 점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숙제도 하고 또
DYB에서 실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객관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DIB에서는 이제 모든 영역을 다 다뤄주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먼저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양점을 갖는지 파악해서 강점은 이제 수능 때까지 유지하자, 약간 이런 좀 다지는 과정으로서 수업을 듣고, 약점은 내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업에서 무언가 충분히 했겠지만 거기서도 체득이 되지 않는다면 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더 찾아간다는 이런 자기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유지하는 공부 전략을 가지면 DIB에서 제공하는 영어 공부에 이제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꾸준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시험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조금 휴일이라도 풀어지지 않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경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같은 고등학교에. 그 친구랑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계속 경쟁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서로 굉장히 좋은 영향도 많이 주고받고 발전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친구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긍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신으로 예를 들이자면 1학년 1학기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실패에 좌절하기보다 그 시험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어떤 부분들이 약점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을 보완하면서 자기 실력을 늘리는 것이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학 입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 3년에서 보내왔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더 하는 건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강점이 되는 강점이 되지 절대 약점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언가 더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인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 정시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대다수의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고3 때부터 정시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